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집, 가족, 일상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죠. 하지만 만약 딱 석 달만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돌아왔더니 내가 살던 집에 낯선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혜숙 70살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요양원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자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혜숙 씨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2023년 봄. 정혜숙 씨는 서울 구로구 작은 아파트에서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 중 큰아들 민수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혜숙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손주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맞벌이로 바빴고 혜숙 씨는 자연스럽게 살림을 맡았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70살 몸이 힘들었지만 이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야지, 애들 바쁜데.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혜숙 씨는 자꾸 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버린 적도 있었고 손주 이름을 헷갈린 적도 있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고,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병원은 무슨. 엄마,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요즘 자꾸 가스불 켜놓고 나가시잖아요. 위험해요. 혜숙 씨는 그제야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명은 경도인지 장애. 치매 전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시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불안해했고 아들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숙 씨가 잠들고 난 뒤 거실에서 나직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머니 케어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우리 엄마인데. 요양병원 알아볼까요? 잠깐만이라도요. 전문 케어 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수도 있잖아요. 혜숙 씨는 얇은 방문 너머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잠깐만 석 달 정도만 요양병원 가보시는 거 어때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야겠니? 네. 엄마 금방이에요. 좋아지시면 바로 모셔올게요.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이게 정말 석 달 뒤 돌아올 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어느 날 혜숙 씨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짐을 내려주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엄마, 전화 자주 드릴게요. 주말에 면회 올게요. 하지만 주말 면회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점점 뜸해졌습니다. 요양병원 204호실. 정혜숙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사람들.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숙 씨는 같은 방을 쓰는 김순자 씨와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 울지 마요. 여기 온 사람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순자 씨는 얼마나 계셨어요? 벌써 2년째. 처음엔 석 달만 있는다더니 혜숙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숙 씨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6식 이상 산책, 작업치료, 점심, 낮잠, 저녁 산책, 취침. 처음에는 답답했던 일상이 어느새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혜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해야 할 일에 쫓겼지만
여기서는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을요. 아침에 일어나도 손주 도시락을 쌀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혜숙 씨는 그냥 혜숙이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2개월쯤 지났을 때 혜숙 씨는 병원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니 어릴 적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상추를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걸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뭔가를 키우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숙 씨, 상추 정말 잘 키우시네요. 재능 있으세요. 그래요? 옛날엔 농사도 좀 지었거든요. 그날 밤 혜숙 씨는 오래간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다 되어갈 무렵 혜숙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나 많이 좋아졌어.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 아, 엄마. 그게 조금만 더 계세요. 지금 집이 좀 복잡해서요. 복잡하다니. 무슨 일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주에 갈게요. 엄마, 끊을게요. 혜숙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수가 면회를 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엄마가 계시던 방 은지 동생한테 새를 줬어요. 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숙 씨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방 하나를 새를 줘야 했다고. 엄마 방이 제일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는 조금만 더 요양병원에 계시면 된다고.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월세라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떡하라고? 여기 괜찮으시잖아요. 건강도 좋아지셨고, 조금만 더 계세요. 혜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혜숙 씨는 방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석 달만 계신다고 했는데, 내 집인데, 내 자리가 사라졌어. 그날 밤 혜숙 씨는 간호사실에서 상담사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혜숙 씨,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선생님, 나 이제 갈 곳이 없어요. 혜숙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박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 여기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이 비슷한 사연이에요. 처음엔 석 달이라더니 1년, 2년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혜숙 씨, 제가 하나 여쭐게요. 집에 돌아가신다면 거기서 뭐 하고 싶으세요? 뭐요? 설거지요? 손주 도시락 싸는 거요? 청소요? 혜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족들은 혜숙 씨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억지로 돌아가신다고 해도 눈치 보이고 마음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해요? 새로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혜숙 씨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혜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혜숙 씨, 이른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90대 분들도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고 계세요. 혜숙 씨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혜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며칠 후 혜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 오랜만이에요. 형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민호야, 엄마가 형한테는 미안한데 내가 엄마 보험금 좀 찾아줄 수 있겠니? 보험금이요? 무슨 보험이요? 아빠 돌아가시고 받은 거. 형한테 맡겨뒀는데 이제 엄마가 쓸 일이 생겼어. 일주일 후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형이랑 말이 좀 있었다며 어렵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3천만 원.
남편이 남긴 마지막 보험금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관리한다며 가져갔던 돈이었죠. 엄마, 이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엄마 인생 이막 자금이야. 혜숙 씨는 박 선생님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병원 바로 옆에 시니어 전용 원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혜숙 씨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혜숙 씨, 독립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3개월 동안 잘 지내셨잖아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예요. 2023년 9월 정혜숙 씨는 요양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것이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원룸.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정혜숙 씨는 자기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아들에게는 간단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독립했어. 걱정 마, 잘 살게. 큰아들 민수는 한참 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독립이요? 혼자 사신다고요? 응. 이제 엄마도 내 인생 살아보려고. 하지만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요양병원 바로 옆이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민수야. 네. 이제 엄마한테 눈치 안 줘도 돼. 너도 편하게 살아. 전화를 끊고 혜숙 씨는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70살에 처음으로 정혜숙 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봄. 정혜숙 씨가 독립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빵이 먹고 싶으면 빵을, 죽이 먹고 싶으면 죽을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점심에는 복지관 노인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혜숙 씨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혜숙 씨, 우리 목요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등산이요? 나 다리가 좀.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 다 그래요. 혜숙 씨는 목요일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산은 높지 않았고 다들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혜숙 씨는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걸 해냈어. 그 후로 혜숙 씨는 규칙적으로 산에 다녔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었고 숨도 덜 찼습니다. 인지 능력도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혜숙 씨는 복지관에서 제빵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제빵이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혜숙 씨,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식빵 모양 정말 예뻐요. 그래요? 처음인데. 혜숙 씨는 자신이 만든 빵을 민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가 이걸 만드셨어요? 대박인데요. 엄마, 요즘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에 생기가 도셨어요. 그래? 엄마 요즘 바빠서 그래. 바쁘다는 말. 오랜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바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바쁜 것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혜숙 씨는 복지관 게시판에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멘토 모집 마이너스 요양원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기. 혜숙 씨는 신청했습니다. 자신이 3개월 지냈던 바로 그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혜숙 씨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숙 씨, 나도 집에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안 데려가요. 할머니,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혜숙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요양원을 나와서 독립했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의 눈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2024년 가을. 혜숙 씨는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추석인데 우리 집에 오실래요? 민수야, 고맙긴 한데 엄마 그날 약속 있어. 약속이요? 응. 복지관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전화를 끊고 혜숙 씨는 웃었습니다.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2024년 겨울. 혜숙 씨는 제빵 수업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혜숙 씨, 여기서 제빵 봉사 선생님 하실래요? 주 2회 다른 어르신들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를요? 내가 가르쳐요? 네, 혜숙 씨 손재주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세요. 정혜숙 씨. 71살. 제빵 봉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주 2회 복지관에서 빵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 빵 만드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그렇죠? 나도 그랬어요.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2025년 봄. 혜숙 씨가 독립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숙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민호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도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혜숙 씨는 아들들에게 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엄마였습니다. 독립적인 엄마. 엄마, 요즘 정말 멋있으세요. 친구들한테 엄마 자랑했어요. 뭘 자랑해. 엄마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야. 그렇습니다. 정혜숙 씨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70살에 시작한 인생 이막. 누가 뭐래도 이건 정혜숙 씨의 인생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어느 날 혜숙 씨는 복지관 옥상 텃밭에서 상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문득 1년 반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갔더니 낯선 여자가 살고 있었던 그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상추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눈치 보며 설거지하고 손주 돈시락 싸고 있었겠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로. 차라리 잘 됐네. 혜숙 씨는 웃었습니다. 요양원 갔다 왔더니 자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정혜숙 씨는 진짜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70살에 시작한 새로운 삶. 그리고 이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혜숙 씨 71살. 제빵 선생님이자 등산 모임 회원이자 요양원 멘토이자 누구보다 당당한 독립적인 여성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살도 80살도 90살도.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언제 시작될까요?